예, 반갑습니다. 오늘 1차시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12쪽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예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수열이 뭐냐면, 첫째 항은 3입니다. 둘째 항은 2분의 5, 세 번째 항은 3분의 7, 네 번째 항은 4분의 9. 일반 항은 실제로 n분의 2n 플러스 1로 주어진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열을 무한히 나열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값에 가까워지겠냐를 따져보자 이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직관적으로 따지는 방법이 뭐냐면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그러면은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요 3이라는 값은 뭐냐면 첫 장이에요. A1이죠. A1. 그러니까 A1이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n 값이 1일 때 수열의 값이 3이다 해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죠. 좌표 평면에. 점이 찍혀있지만 한번 더 찍읍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 번째 항이죠. A2가 2분의 5다. 그러면은 n값이 2일 때, 그때 요 함수값, 수열의 값이 2분의 5가 돼도 점을 찍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요렇게,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다 배워서 알다시피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죠. 함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x 플러스 1로 주어지는 1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x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이거지.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일 때도 함수값이 있을 것이고 2일 때도 함수값이 있고 그 사이에 2분의 5일 때 루트 2일 때 함수값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수열로 가져오면은 이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한다 이 얘기죠.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일종이에요. 수열이. 그렇죠? 그래서 n에다 1 대입하면은 1. 왜냐면 순번이 첫 번째 항 n 1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일 때는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수열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열은 함수의 일종이다.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로 축소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힌다. 점으로. 근데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n값이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없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한없이 오른쪽으로 간다. 한없이 n값이 무한히 커질수록 이 수열의 값들은 어느 값을 향해 다가가겠냐를 따져보는 게 이 수열의 극한이다. 근데 좀 직감적으로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이 보조선이 있지만은 이 수열의 값은 이 보조선의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값은 항상 2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라는 것은 뭐냐면 n분의 2n이죠. 그렇죠? 근데 n분의 2n보다는 n분의 2n 플러스 1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은 2보다 작을 수 없다. 크다. 그래서 이 점선 아래로 내려올 수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을 나열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수열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 값은 2를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그렇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나요. 기호 어떻게 되나요? 일반항이 요거니까 한번 좀 써볼까요? 일반항 n분의 2n 플러스 1을 n을 무한히 하자. n을 무한히 해서 리미트. 자, n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 보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 n분의 2n 플러스 1은 한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겠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상수값으로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얘를 좀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수렴. 자, 따라해보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위의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이때 이 수열 an의 일반항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더라. 됐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좀 계속 이어서 얘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한편 어떤 또 다른 수열 dn이 주어져서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직접 해봅니다. n이 1일 때 얼마, n이 2일 때 얼마, n값이 3일 때 얼마. 직접 계산해보면, 첫째 항 2, 둘째 항 2분의 1, 셋째 항 3분의 4, 넷째 항 4분의 3. 일반항은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수열이 있다. 마찬가지로 1일 때 2가 나왔으니까 이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점. 수열은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렇죠?
2일 때 2분의 1이니까 2,2분의 1. 요 지점이 1이네. 2분의 1. 마찬가지로 요렇게 3일 때 4번장, 5번장, 6번장 점을 찍어보면은 뭔가 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느낌이. 커졌다, 작아졌다, 뭐 요렇게 반복하는데 점차 이 값이 어느 일정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오늘. 그쵸? 그래서 어느 값에 가까워져요? 이 값이 얼마? 1이다, 1. 그쵸? 따라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쓰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디를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자 그래서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의 일반항 bn이라 했죠. 우리 bn으로 쓸까 그냥.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극한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이때 그리고 뭐 한다? 어떤 일정한 값이 극한값이 되면은 얘는 두 글자로 뭐 한다? 됐죠? 너무 좀 성의가 없나? 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합시다. 지금 교과서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정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n이 한없이 커질 때 다시 씁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은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수열은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이때 이 알파를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앞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익숙해져야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 일반항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도 쓰긴 하지만 우리 많이 쓰는 기호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질문 없니 혹시? 선생님 왜? 그러니까 우리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 배웠는데 함수의 극한? 그치? 함수의 극한?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예를 x가 2로 간다 쳐요. 그치? 2로 갈 때 어떤 1차 함수 x 플러스 5다. 이 함수의 극한값 우리 어떻게 구했었지? 네. 기억납니까? 다항함수니까 2를 대입하면 됩니다. 2 더하기 5. 그래서 이제 극한값은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과정을 좀 보면 1차함수 이렇게 그려졌다 쳐요. 2가 여기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은 7을 향해 다가가죠. 7. 그렇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기억납니까?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수열의 극한, 예를 들어서 리미트, 뭐 똑같이 2로 아까 2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따져보자. 물론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다루지 않는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열은 자연수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1일 때는 얼마? 1일 때는 1,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 3분의 1. 그러면 생각하기를 n값이 2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2를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2의 좌극한을 보면 2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함수값이 없다 이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존재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상수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수열의 극한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구할 바에는 그냥 둘째항을 구하세요 하면 되지 않아? 맞잖아. 그러면은 A2니까 요 일반항에다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굳이 이렇게 극한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 건데, 물론 여러분들 뭐 혹시 뭐 학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뭐 인강을 듣기도 하고 미리 좀 배웠을 텐데, 우리는 좀 극한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을 오늘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고 있는데 직접 점을 찍어보면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1번 좀 찍어볼까요 한번? 첫째 항 0, 그럼 1일 때 0이니까 1,0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안 어려워요. 2일 때는 얼마야? 2일 땐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할까 요 지점을. 그러면 2분의 1은 요 중간 정도 찍히겠지, 그렇죠? 3일 때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니까 마찬가지로 1을 넘지 않아요. 3분의 2. 4일 때도 4분의 3,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4개 점 정도 찍어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어느 일정 값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좀 추론할 수 있죠. 감이 오죠. 어딥니까? 요 지점 맞죠, 그렇지? 이 함수 값은 얼마? 1이죠, 1. 그래서 결론은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안 어렵죠? 실제로, 에이, 선생님, 왜? 그럼 맨날 이렇게 수열의 극한 구하려면 이렇게 점 찍어야 되냐?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극한값의 계산에서 좀 제대로 배워보자.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2번 직관적으로 합시다. 첫째 항도, 둘째 항도, 셋째 항도, 넷째 항도, 18번째 항도, 125번째 항도, 3. 한없이 나열하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3. 그래서 결론은 얘는 극한값이 3이다. 넘어갑시다. 3번. 점을 찍어봐요, 점. 자, 3번. 자, 좌표평면. 1 대입하면 1입니다. 1,1, 1분의 1. 자, 2 대입합니다. 1이라고 칩시다. 2. 2 대입하면 얼마냐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되겠어요? 3 대입하면 얼마냐면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3일 때는 9분의 1이면은 뭐 0보다 크죠. 굉장히 숫자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4, 16분의 1, 25분의 1, 36분의 1, 49분의 1. 점차 함수값, 수열의 값은 작아지고 있지만 0보단 크죠.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 감이 오겠어요? 어디? 대답하고 있죠, 지금? 네, 3번은 그래서 0입니다.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직관적으로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좀 써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이다. 실제로 얘를 좀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대입을 한번 해봤다 이거지. 대입을. 무한대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1의 형태인데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거든. 그렇지? 커지는 상태를 제곱해도 커지는 상태. 실제로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분의 1로 봐도 상관없죠. 무한대 제곱분의 1은 무한대분의 1. 근데 이 의미를 잘 보면 어떤 1이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빵이 하나 있어, 빵. 빵이 하나 있는데 이 빵 하나를 얼마로 나누는 거야, 지금? 무한대. 전 세계 인구보다 무한대가 더 큽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빵 하나를 전 세계 인구 나눠 먹자고 해서 쪼갰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거 얼마큼 돌아오겠어요? 불만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수렴한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n분의 1은 물론 n제곱이 이제 n분의 1도 0으로 수렴합니다. n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한다. 되겠죠? 4번. 4번도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좀 그려볼까 싶습니다. 4번. 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계산되지? 그렇지? 2 대입하면 얼마? 2분의 제곱이니까 1 되죠. 2분의 1. 양수값입니다. 3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4일 때. 4일 때는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그러니까 얘도 잘 보면은 감이 오는 게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런데 점차 값은 한없이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 0.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도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되겠죠? 네.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하면은 선생님한테 게시판에 글을 올리세요. 친절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아니면 카톡을 보내도 되고. 자, 계속 이어서 그 교과서 나오는 예시를 좀 볼 건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수열입니다. 1, 4, 9, n제곱.
n 값이 커질수록 수열의 값도 한없이 커지고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극한은 무한대가 되지 않겠냐. 엄청 커지겠다. 그러니까 얘도 잘 보면 일반항의 n제곱이거든.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요 수열의 일반항 n제곱입니다. n제곱의 수열 극한 무한대로 간다. 엄청 커진다. 생각해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를 제곱, 엄청 큰 수를 제곱해도 무한대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1, 4, 9, 16, 얼마예요? 그 다음 25, 36, 49, 점점점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지?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 발산. 따라해볼까? 발산. 오케이. 발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bn이라는 수열을 보면은 n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점차 수열의 값은 작아지죠. 굉장히 작아지지. 그렇지? 작아지는데 이 작아지는 것도 어떻게 기호로 표현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냥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은 여기 있습니다. 1-2에는 한없이 작아진다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그래요, 발산. 근데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됐죠? 안 어렵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산이라는 용어는 어떤 숫자가 한 곳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퍼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잘 공부를 예전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구과학에 보면은 뭐 수렴 경계, 발산 경계 이런 걸 좀 배우는 것 같더라고. 요즘도 배웁니까? 그래서 잘 보면 이 발산 경계, 수렴 경계가 우리 요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이랑 약간 느낌이 용어가 일맥상통하더라 라는 거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정리합시다. 어떤 수열 n이 한없이 커질 때 뭐 한다는 얘기?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됐죠? 이때 어떤 일반항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더라. 어떤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진다 아까처럼 아니면 굉장히 작아진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될 때는 이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시가 양의 무한대만 나왔네. 그렇죠? 아마 교과서 바로 밑에 보면 아마 음의 무한대도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됐죠? 그래서 발산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값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4, 5, 29, 2분의 1 이런 것들. 근데 무한대는 수치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다 이거라. 상태이기 때문에. 커지는 상태, 커지는 상태, 커지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다.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똑같으니까 빼면 0이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커지는 상태도 좀 어려운 얘기로 등급이 있다. 그러니까 커지는 그런 커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될 수도 있지만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우리 요거 수학 2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수학 2에서 함수에 극한하면서 요런 걸 뭐라고 배웠지?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 그래서 이런 형태를 부정형. 됐죠? 부정형. 그러면 이런 부정형일 때는 그럼 극한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 얘기지. 다음 시간에. 자, 예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예시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또 생각을 해보는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어떤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반복되잖아, 계속.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한대로 가도 1, 마이너스 1 계속 반복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결론은 이 수열 써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일반항 그대로 가져올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떤 일정 값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수열은 어떤 일정 값으로 수렴하지는 않고 결론은 이 수열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 실제로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둘 중 하나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수렴 아니면 발산. 수렴 아니면 발산.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 됐죠? 남자, 여자 빼고 또 중성 없죠. 남자 아니면 여자죠. 똑같은 수열도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쌤 아까 발산하는 거 굉장히 커지는 상태,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배웠는데 이 수열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발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동. 그러니까 진동, 여러분들 휴대폰 있습니까? 다 있겠죠. 휴대폰에 진동 기능 다 있죠. 뭐 윙 울리는 거. 마찬가지로 이 수열의 극과 수열의 값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뒤에 가면 정리하겠지만은 발산의 종류는 진동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 옆에 얘도 비슷합니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값을 계속 반복하는데 점차 값이 커진다 이거지. 약간 느낌상 이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겠어? 무슨 느낌인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렇지. 발산. 됐죠? 그러니까 발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어떤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계속 반복되니까 어쩔 때는 양의 무한대, 어쩔 때는 갑자기 굉장히 작아지는 음수값을 갖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열도 써볼까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이다. 특별히 나타내지 않아요. 무한대도 아닙니다. 음의 무한대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면 되겠다? 진동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동은 어디의 한 종류? 됐죠? 발산.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 보고 있죠? 교과서에 보시면 어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를 수렴 또는 발산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 값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됐죠? 발산은 뭐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굉장히 커진다, 굉장히 작아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예제 진동. 반복하는 거. 상가함수 마냥. 그렇죠? 그래서 진동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같이 볼 건데 예.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보자 이 얘기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째 항 1이니까 1,1이고 1,1, 2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3일 때는 마이너스 3, 4일 때는 마이너스, 아이고, 너무 아래로 가는데, 그렇죠? n값이 커질수록 점차 수열의 값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뭐로 하면 되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다. 요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자, 2번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2번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첫째 항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3일 때는 4. 4일 때는 마이너스 8, 이거 너무 아래다, 그렇지? 그냥 값도 마찬가지로 어떤 양수, 음수를 반복하죠. 반복이면 진동입니다, 진동. 진동은 둘 중 하나. 진동은 수렴 또는 발산. 몇 번? 네, 발산이죠. 그래서 이 수열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이 수열은 굉장히 커지는 수열 아니야. 반복합니다. 계속 양수, 음수. 그래서 무한대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종류? 진동의 일종이다. 진동, 그래서 발산이다. 되겠죠? 3번. 자, 3번. 또 찍어봐요, 한번. 한번 대입해볼까, 직접. A1이다, A1.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의 0제곱이니까 0 나오겠죠, 그죠? 1 빼기 1. 자, A2는 얼마 되겠어요? A2는
1 빼기 3, 암산이 안 되네, 오늘. 자, 계산해보면 얼마인데? 2 나오죠? 그렇죠? 3A3 어떻게 되지? A3 1 빼기 그럼 짝수 제곱이니까 0 나오겠지. 그래서 실제 몇 번 계산해보면 반복될 거라는 거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항 0, 둘째 항 2, 셋째 항 0, 넷째 항 4 0, 2, 0, 2, 0, 2 0P 말고 0, 2 0, 2가 반복되죠. 진동 상가함수 마냥 진동, 윙 진동. 진동은 어디에 좀? 발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동 따라서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4번도 한번 직접 찍어봐요. 직접 찍어보면은 굉장히 한없이 커지는 수열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점을 찍어봐요. 1 더하기 2, 2분의 1. 1 더하기 1 숫자 점점 커집니다. n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의사소통 정리하고 이번 1차식을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자, 두 학생 우진이와 소정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대화.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나 보니까 볼까? 참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인 경우는 왜 거짓인지를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지? 보입니까?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우리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진동하는 수열의 각 항은 항상 일정한 값이 교대로 반복된다. 진동하는 수열의 각 항은 항상 일정한 값이 교대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진동하는 수열은 일정한 값 0과 2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맞아요? 진동의 종류가 또 있지, 그렇지? 왔다 갔다 진동하지만 계속 퍼지는 형태 기억납니까? 앞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요런 수열 기억나죠? 이어보면 요런 식으로 양과 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폭이 넓어지는 수열. 그렇죠? 그럼 이런 수열은 진동 맞아요, 진동. 진동 맞는데 일정한 값이 교대로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죠? 앞에서 나왔던 일정한 값이 뒤에서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진이는 아쉽지만 틀렸다. 노. 됐죠? 노. 자, 마지막으로 소정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면 항상 진동하는 수열이다.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면 항상 진동한다. 맞아요?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되면 항상 진동이다? 그렇지 않죠.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가 있었지만은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느낌이 옵니까?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나오죠. 양음 하지만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렇지?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항상 진동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아쉽지만 소정이도 틀렸다. 요 틀린 학생 둘끼리 대화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아쉽지만 요렇게 두 명이 이렇게 틀린 상황을 왜 틀렸는지를 직접 이렇게 집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푼 거에 대해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꽃마당이든 공지를 따로 할 테니까 숙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